2023년 2월 6일 자정이 금방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월 5일 날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국내외 모든 정세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개인적인 일로는 집안에 이제 어르신분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참 내가 참 얻어먹기가 너무 좀 미안스러운데 어르신분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이제 어르신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아구찜집이 있는데 대신동에서 아구찜이 좀 맛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역사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은 다 안 되고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구찜을 좀 이렇게 좀 양껏 먹었습니다. 좀 많이 먹는 건 안 좋다고 하는데 많이 먹고 이제 또 그 어르신께서 조금 연로하시니까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조금 몸이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좀 안 좋은 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불로유를 권했습니다. 권해가지고 뭐 아마 몇 달 전부터 권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만든 이제 불로유도 하나 드렸고 또 그 한 몇 달 전에도 내가 준 게 있습니다. 아직 이제 개봉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오실 때 또 배를 또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일 중에서는 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를 보이는 배를 사가 오셔가지고 하나를 먹고 2개 남겼는데 배도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오늘은 참 내가 대접을 받아서 상당히 미안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그 대구 달성읍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계시는 그 사저에 가서 가지고 사저 안에 들어가진 않고 그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많은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가셨더라고요. 가시고 역시 이제 나는 그 해경을 저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그 책을 전달하고 또 기자회견문도 전달하고 기자회견하는 그 문을 그 밖에서 하는 말을 안에까지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견문은 글을 써가지고 드렸고 아마 모르겠는데 이제 그 미디어워치 그 방송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에서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들었고 어제도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2월 4일 날 토요일인데 남대문 서울 그 숭례문이죠. 숭례문이기도 라고도 불리는데 그 남대문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민주당 추산 30만 명.
그리고 그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약 한 20분간 사자후를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잘하시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참 원고를 보면서 했는지 뭐 안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한 3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뭐 상당히 내가 그 다 전달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다. 막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워낙 이제 검찰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내리눌렸거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대장동 사건이고 뭐 국민의 이제 여론은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나눠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의 이제 골수 그 우파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아주 뭐 심지어는 간첩이다, 뭐 인간 쓰레기다, 뭐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 뭐 형수님한테 욕한 거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어제 이제 그 이재명 그러니까 나눠져가 있어가지고 뭐 정가사범 입만 열었다면 정가사범 이재명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정가사범도 뭐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기타 무슨 그 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인가 그게 하나인가 있더라고. 뭐 그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마치 정가사범이라면은 뭐 아주 이제 뭐 아주 인간 말종들이 하는 그런 범죄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이 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떤 사람 보면 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을 좀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빼딱하게 보면은 안 되죠. 하여튼 그 이재명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망신주기식 이제 수사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용수철로 말하면은 계속 밟아버리잖아요. 누르면은 그것이 이제 그걸 발을 떼면은 펑 하고 솟아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이재명 씨를 눌렸는데, 검찰에서 그 망신주기식 수사하고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울분을 이제 토하는 거죠. 그것을 한 30만 명이 모인 데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자후를 벌였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거리에서 이제 장애 투쟁을 이제 어제 했고, 오늘은 변희재님이 이제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 사저에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책도 전달하고, 이제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좀 이렇게 밝혀라.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새로운 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다. 이제 그것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태블릿에 대한 그 특검을 이제 들어가라. 이제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4시에 대구 동성로에서 보수 태극기 세력과 이제 촛불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뭐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00명 정도 안 왔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거기에서 이제 양문석 박사도 거기 연설을 했고, 또 뭐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김용민 박사, 임세은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 오영국 씨, 또 무슨 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또 그 외에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 이제 좀 방송 상태가 조금 그래서 내가 잘 알아듣기는 힘드는데 그래 대충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투쟁 이제 이것이 일어났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대구에서 크게 그런 탄핵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촛불 세력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다 해가지고 탄핵을 무효화하는 운동한 사람이 태극기인데 지금은 그때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목표는 그 윤석열 이제 퇴진이 아니고 이제 양문석 박사 이야기하는 말에 의하면은 퇴진은 스스로 물러나는 건데 절대 물러날 게 아니니까 타도 때려가지고 때려서 눕혀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집회가 있은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어제 내가 서울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집회한 거 그것을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방송인 것을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보수에 가까워요. 우측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총재님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이제 그 비난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올리는 것을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대충 잘 안 올리는데 이제 우리 여기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몇 군데 한 두 군데는 내가 올렸죠. 그런데 올렸는데 그 한쪽에서도 또 항의가 좀 왔다 이래가지고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지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있었던 사실은 또 알고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뭐 용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거기에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현실 정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이거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용기는 그 사람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 목숨을 걸었으면 우리도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나설 때가 아니니까. 그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뭐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악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뭐야 그 여러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나올 때가 있다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나올 때가 아닌데 그럼 뭐 종을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엉망돼 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 나설 때는 아니지만은 지금 일반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일반 테레비 방송에서는 잘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렸는데 뭐 하여튼 간에 뭐 반대가 있으니까 그걸 내렸더라고.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 기고. 그런 게 있었고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동성로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꿈틀꿈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는 오늘 하늘궁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불로유 하여튼 한 2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불로유 먹고 바르고 이제 이래가지고 많이 그런 체험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보도는 안 됐는데 지금 그 2월 10일쯤 돼야 이제 컷오프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그 대표 이게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카트라인을 떨어뜨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저기 대표 신청을 9분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9분인데 6사람은 이미 이제 그 중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3사람을 떨궈냈어요. 떨궈냈는데 중요한 것이 그 강신우 변호사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김준교 또 한 사람이 3사람이 떨어지고 9사람이 신청했는데
6사람이 이제 그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6사람 가운데에 이제 또 2사람을 이제 2월 10일 날 떨가내 가지고 4사람이 이제 본게임이 뛴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6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 내나 안철수, 그 김기현, 그다음에 이제 저 천하람이, 그다음에 한교안, 그리고 이제 조경태, 그리고 윤상현이, 그 6사람은 이제 일단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사람 중에서 이제 2사람이 또 이제 10일 날 떨어지는 걸, 되는 걸로 그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제 강신업 씨가 떨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나로 봐서는 좀 충격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대표, 그 최고위원도 뽑거든요.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준석 계열에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낙선자가 유여애 씨가 낙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혜식이라고, 신의 한수, 이분이 오늘 보니까 막 붕괴를 하더라고. 왜 내가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느냐. 비공식적으로 이제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떨가냈느냐. 이래서 나는 이걸 수긍하지 못한다.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유여애 씨도 싸우겠다. 이제 그래요. 최고위원을 떨간 데 대해서 이건 뭔가 무슨 기준으로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 대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은 변희재님께서 이제 11시에 이제 그 올린 글을 내가 잠깐 보니까 그 판검사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 모르게 이렇게 강신업이를 떨가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까지는 내가 봤어요. 지금 하여튼 그러나 강신업 변호사가 뭐 국민의힘당 대표가 되든지 안 되든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 정부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또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수가 이제 하여튼 간에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뭐 또 강신업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다. 너가 선관위들 전부 다 고발 다 시켜버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루 24시간이 진짜 아쉽네요. 나는 워낙 이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눈을 좀 붙여야 내일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스픽스에서 좋은 방송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다 봐야 되고 스픽스에서 그 마키아벨리 그런 왁자지껄 그 프로도 봐야 되고 기타 이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오늘 그 국민의힘당에서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지. 거기서 3사람 탈락된 거, 그리고 국민의 최고위원, 거기에서 유여애라든지, 신혜식, 신의 한수, 유튜브 하시는 분, 이런 사람이 탈락된 데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스픽스에서 한 거는 좀 녹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내일 되면 또 이제, 아마 평론가들이 상당히 시끄럽게 설칠 겁니다. 설치고, 지금 이제, 워낙 하루 24시니까 빡빡하니까, 정말 어제 윤창중 씨 평론한 것도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그걸 내가 며칠간 못 들었어요, 지금. 참네. 거기서 그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많이 있는데, 못 듣고. 그렇네요. 여하튼, 지금 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과연 한마디 할까? 이제 태블릿에 대한 특검이 들어가야 된다. 그 한마디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와 정비례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우리 신의 선물을 주셨죠. 불로유가 이제 점점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조금씩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고 아마 이것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의 세슘 그리고 삼중수소 문제 그걸 가지고 방사능 오염수죠. 오염수 거기에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하늘궁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일본에 가서 아마 불로유를 마시게 되면은 그런 것이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불로유를 일본 사람들이 마시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그 바다에 원천적으로 세슘 문제, 그리고 삼중수소 문제를 없애게 해주실지, 허경영 총리님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여하튼 뭐 지금 긴박하게 들어갑니다. 긴박하게 들어가고, 강신없이 이분이 상당히 다혈질인데, 김건희 여사 모르게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 성격도 대단하신데, 뭐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뭐 집어 던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서 이제 부부싸움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긴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모르게 강신업을 탈락시켰다. 이제 이러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강신업 씨도 그냥 있진 않는다 그러고, 신혜식 씨도 그냥 있지 않는다 그러고, 유여애 씨도 그냥 있지 않는다 그러네요. 참 복잡미묘하게 돌아갑니다만은, 혼탁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그 미국처럼, 미국은 그 50개 주가 다 주마다 다 법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 더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 있고, 그 나라마다 이제 따개져 있지만은 50개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됐듯이 전 세계를 그 미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전 단계로 한국을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인지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1등인데 과연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무슨 또 뭐 좀 안 좋은 걸로 뭐 요즘 그 솔직하게 말해서 뭐 그 축복이다 뭐 명패다 이래가지고 그 김현정 CBS 그 앵커도 그걸 아시더라고.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모 교수도 그걸 봤기 때문에 가짜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를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무예수일을 창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시는 분, 알아보시는 우리 지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지자들은 누구냐? 그 1만 5천 명의 도통군자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명예나 돈이나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최고의 가치를 인격 완성, 자아 완성,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셨고, 지정학상으로도 이제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단 말이야. 그렇게 오셨고, 또 여기에 인류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한반도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에 제일 그런 도인들이 많은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짜 기독교를 위해서는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라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튼 여기가 도인들이 많은 사람, 쉽게 말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숨 바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큰일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이제 목이 말라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물 한 바가지를 주다 베너라고 있다고. 베너가 물 한 바가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좀 갈증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베너의 그 어머니, 누이 동생이 다 문둥병 환자인데 그게 싹 문둥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물 한 바가지 주는 거라고. 그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그 땀을 흘리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갈 때에 물 한 바가지 주었다고. 그렇듯이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대업을 이루기까지 온갖 음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길을 이제 참
가고 있는데, 그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이 우리가 물 한 바가지 주고 그 엄청난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혜택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 그 뭐 김현정 CBS 그 앵커 그 유명합니다. 아침에 이제 하는 방송들 보면 김어준의 그 겸손은 어렵다 이 말을 하고, CBS 김현정, 그리고 윤창중 씨,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뉴스의 그 노영희 변호사, 그 위에 김성애 씨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의 이제 정치평론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르고 있죠. 이분들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종교인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지식적으로 조금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까막눈이에요. 전혀 그 중도를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온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게 하나의 문장인데, 그게 문장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가,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줄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허경영 신인 이것을 또는 신인 허경영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문장이 그 생략된 거예요. 신인은 허경영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 말을 줄여서 허경영 신인 또는 신인 허경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전 백궁에서 이리 오실 때는 여자 자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공중에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는 영성 결합을 해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을 똑같은 인간이 이제 겪는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업을 완수를 해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숱한 어려움, 이런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게 참 진짜, 정말 한평생 40년 뭐 이상 이렇게 그 불우이웃을 위해서 몇천억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백억인가 그 정도 돼요. 그 돈을 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도왔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제 못 찍었는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생사람을 세리 잡아가지고 말이지 구속시감 시켜버렸으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곧 되시겠지만은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얼마나 심하게 끝내주게 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참 그래도 원망 없이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또 언론에서 또 주겠다고, 또 SBS하고 MBC에서 또 언론으로 막 눌리니까 그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허경영 이제 신인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언론에서 그걸 만들었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두 언론에서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역시 이제 좀 이상하게 본 것도, 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일단 이제 구속 수감됐다니까, 거기서 아이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구속 수감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다 들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신인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 그게 나는 참 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른 것을 알고,
그래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참 그 국가혁명당도 창당을 하고 또 창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가고 또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또 지금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지금 역시도 이제 그 참 그 좀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참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인데 그 뭐 황희정성이 말이지 있을 때 어떤 그 하인이 와서 막 무슨 말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 또 하인이 와서 또 무슨 뭘 하니까 또 네 말도 맞다 그러고 또 자기 이제 조카가 무슨 말을 하니까 또 네 말도 맞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상 신인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계 종교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접고 그냥 하늘궁으로 오세요. 이 말도 맞고 그렇잖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인님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신인님께서 전 세계 종교를 전 세계에 지금 황제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지금 안 된 상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그렇게 허경영 신인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또 교회 가지 마세요. 절에 가지 마시고 하늘궁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가? 안 되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지금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 천둥을 친다고. 종교 집단은 엄청 무서워요. 그냥 폭력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종교 집단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여기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초종교입니다. 이렇게 신인의 입장으로서는 또 공개적인 강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밖에 더 있나? 안 그래? 그러나 또 잘 아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종교의 결론은 신인님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이분이 지금 한반도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접고 지금 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신인님 말씀을 뭐 맞다 틀리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또 그 말도 맞고 또 그것이 또 지적하는 사람 말도 맞고 세 분이 다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강신호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표가 뭐 되기를 좀 바랐는데 하여튼 뭐 되거나 안 되거나 현재 그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금년 안에 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선방에 서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의 그 모든 언행을 지금 초단위로 이제 다 보고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판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뭐 유튜브 강의는 내가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다 볼 때에 이 우주가 생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느냐? 그래 할 때에 그 이제 강정산 계열로 봐서는 늘 그 인간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가지고 인간 농사를 짓는데 그 이제 추수하러 이제 오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1천만 명이 추수가 된다. 그게 늘 이렇게 아쉬워요. 다 인간의 탈을 쓰고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백공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것이 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늘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을 허경영은 신인이다. 응? 신인은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신인이다. 신인은 허경영이다. 응? 신인이 허경영 님께서 이 온 인류가 기다렸던 모든 종교의 결론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암만 이야기해도 안 듣거든. 불로요 이거를 한 마셔봐라 그래도 만들어봐라 그래도 안 믿잖아. 참, 네. 우유 떼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두 달 뒤에 딱 열어보니까 안 썩고 맛이 고소하고 이런 걸 찍어도 안 믿으니까, 참.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지금 세슘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여하튼 불로유로 해가지고 이게 다 알려지니까 전 세계로 어차피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알려지니까 그것이 이제 해외에서 이것이 먼저 알려짐으로써 언론이 또 이렇게 미국 언론도 좀 바로 서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짐으로써 아무리 지금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어떻게 하든지 가게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 되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역사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자탄 하나 딱 떨어짐으로써 그냥 일본이 항복 이렇게 했듯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 대형 사건이 이제 난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한 방에 끝나버린다고 말이야. 그런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불로유가 점점 번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번지고 있고 특히 일본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한번 언론에서 쾅쾅쾅쾅 두드려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KBS 이런 데서 막 KBS 뉴스에서 뭐 SBS, MBC에서도 흑용룡 불로유에 대해서 탁탁 뭐 한 5분, 10분씩만 두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집으로 1시간, 2시간만 이렇게 보도를 한 2, 3일만 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그러니 그런 대로 이제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2의 IMF 아주 이제 어려운 시기로 이제 간다는 그런 아까 그 3프로 TV에서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 앞으로를 1시간짜리인데 내가 아직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은 점점 가속이 되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 계속되고 또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공약이 다 지금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순천 같은 데는 실제 5천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순천에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고 백운기지 그 사람이 정치평론가인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래 가다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망하게 되니까 지금 공약은 허경영 그분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허경영보다 더 센 공약이 나와야 될 지경까지 왔다. 지금 이래 되니까 있다고 지금. 그리고 아래 내가 이제 북구청에서 버스를 15분 이제 갈아타려고 보니까 프레카드를 걸어놨더라고. 그거는 북구청에는 첫째, 둘째 말고 세 번째 애를 놓으면은 1,000만 원 준다. 이제 이런 프레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각 구마다 이제 다 틀리는데 지금 이제 공약이 이제 다 맞아 들어가게 되고 또한 사람이 이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애들도 말이지 뭐 그 주식이라든지 또 코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빚이 많이 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 돈 문제로 해가지고 다 이제 죽을 지경이고 이렇게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이미지가 불로유로 인해 가지고 싹 바뀌면서 이제 대폭발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리고 여야 이거는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은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된다고. 동작 그만 이래 가지고 완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변희재라든지 안진걸 소장 뭐 김용민 박사 이런 분들이 지금 밑자락에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충 뭐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유튜브로 찍었고 이거는 뭐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뭐 내 일기를 영상 일기를 쓰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로드를 시키지 않으면 용량이 많아서 이거 이제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휴대폰이 이거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만부득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켜야만이 내가 이제 이 기록을 계속 남겨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이때까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구독해주세요, 뭐 좋아요, 뭐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이제 927명, 928명이 되더라고요.
1000명 되면은 뭐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참네. 나는 이때까지 한마디도 뭐 구독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씩 늘어가는 판입니다. 참네, 희한한 일이네. 그래가지고 나는 뭐 내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이나 전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미자님 그 노래 가운데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들은 노래가 또 마음이 와닿고 그래서 한번 불러봐요. 그 가사가 정말 그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봤는데, 옛날에 이 길은 고가마 타고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슬구나. 이 노래도 그 김태정님 그 백지로 보낸 편지 그 불렀던 분인데, 이분 참 안타깝게 일찍 60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카페 음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더라고. 거기서 이제 이미자님이 불른 이 아시를 자기가 부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좋다 싶어서 김태정님을 통해서 내가 아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나 심수봉님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노래도 그 김태정님이 부른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았다 싶어서 따라 불러보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쪽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뻐국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슬구나.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 가사가 좋네요.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쪽에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슬
하여튼 김태정님한테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참. 그분을 통해서 이 노래를 새롭게 알았고, 또 심수봉님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노래도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노래가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애태우나요?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시길래 믿고 싶을까? 누구시길래 사랑했을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애태우나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다정했던 그날의 우리 사랑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믿었었기에 사랑했었고 사랑했기에 슬퍼했었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허경영